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유럽에서 유일하게 주종교가 무슬림인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독재 공산주의였던 나라, 스스로 신이 없는 나라라고 선포했던 나라들이 동유럽의 조그만 나라 알바니아에 붙여진 별명들이다. 2차 대전 이후로 공산화되면서 45년 정도를 억압과 가난 속에 지냈으나 1992년 봄 마침내 동유럽에서 마지막으로 민주화의 새봄을 맞이하게 되었다. 독수리의 나라 알바니아는 한국의 3분의 1 정도 되는 국토에 전체 인구는 340만 정도 되는 조그만 나라다. 천연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지중해성 기후의 국토는 지형적으로도 매우 아름다워 소중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현재 종교적인 공백 상태에 놓여있는 알바니아의 영혼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방황하고 있는 상태다. 알바니아에서의 기독교는 특별한 의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복음을 전했던 일루 리곤이 바로 이 알바니아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들의 조상인 일리리족이 살았던 고대 도시 부트린트에 가면 고대 교회가 있고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도 있다. 현재 알바니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은 알바니아인의 신속한 복음화를 위해 팀 선교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도자 양성 과정을 추진해 현지인 지도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 토착화된 교회를 개척하도록 돕고 있다. 네, 오늘 우리가 만나볼 나라는 발칸반도의 알바니아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본 알바니아는 개발은 아직 되진 않았지만은 자유한국에 참 좋은 나라 같습니다. 사실 코소보 사태에 관련된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 좀 이렇게 침울한 암울한 것 같은 나라라고 생각되어졌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동유럽 나라들 중에서 가장 늦게 민주화의 바람이 일었고요. 공산체제 가운데서는 북한과 많은 교류가 있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남한과의 외교는 불과 10여 년 전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되자마자 저희 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많이 사역을 하셨고요. 자칭 신이 없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계셨습니다. 좀 너무나 자랑스럽지요? 네,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신 이분은요. 알바니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주준성, 강은경 선교사님 모시고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세요.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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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알바니아에서 사역하신 지는 올해로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예, 지난 2002년에 나가서요. 지난 2006년 4월에 들어와서 만 4년 됐습니다. 그 처음에 선교사로 헌신하셨을 때 어떻게 헌신하시게 되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94년에 선교한국이라는 대회를 참석을 했고요. 선교한국을 통해서 현재 제가 소속된 GMP라는 단체를 알아서 7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들 가운데 알바니아를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 그 알바니아를 저희가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지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전 세계로 나가면서 그 예수님, 그 좋은 예수님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고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꼭 지어주신 것 같아요. 예. 네, 두 분이 어떻게 해서 알바니아를 마음에 품게 되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가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알바니아를 품게 된 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 부부 가운데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특별히 우리는 열린 지역에서 하는 사역을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그런 걸 저희가 믿게 됐습니다. 또 보게 됐고요. 그런 가운데 저희가 소속되는 GMP 단체에서 많은 나라들 가운데 우리의 사역들이 또 우리의 갖고 있는 은사들이 어떻게 잘 개발되고 또 그 나라에서 사용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계신 선교사님들과 같이 의논하는 가운데 알바니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런 가운데 저희가 그 나라를 결정하고 가게 됐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스튜디오에서 특별히 알바니아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 자리에 또 특별한 초대 손님이 한 분 나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알바니아를 함께 체험하는 이 시간 선교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비전을 품고 또 선교를 준비 중이신 예비 선교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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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방금 예비 선교사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자,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막 단기 선교 훈련을 마치고 다음 달 오늘이 시드니 비전 교회로 파송받게 될 예비 선교사 이소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인사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예전 생각 많이 나시죠? 알바니아를 처음 품게 됐을 때 그 걱정과 설레임, 뭐 후배분들을 보면 많이 느낌이 새롭게 오실 텐데 지금 어떠신가요? 느낌이 너무 새롭습니다. 옛날에 전화할 때 저 언제 훈련 받아서 언제 나가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막 시작할 또 이렇게 후배님을 뵈니까 그 마음이 더 새롭습니다. 그런데 주선 교사님 복장이 달라지셨습니다. 네. 의상이 달라지셨는데 아마 알바니아 전통 의상 같습니다. 그 의상은 특별히 있는 때가 있습니까? 예, 알반에서 우리나라식으로 말을 하면 설날이나 그런 특별한 명절이 되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의상을 입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인사도 하고 또 노래를 부르고 또 춤을 추고 또 그럴 때 이런 옷을 입습니다. 근데 저는 남자분들의 복장이 굉장히 좀 여성스럽다. 베란다 말씀이지만 너무 귀여워 화려하죠? 보이시고 예. 깜찍해 보이시고 특히 쓰고 있는 모자가 참 신기하거든요. 그게 어떤 예. 건가요? 근데 이 재료는 양털로 만든 재료인데 네. 터키 영향 때문에 이게 터키에서도 쓰는 그런 모자입니다. 그래서 아. 여러 가지 옷들의 그 모양에서 터키적 냄새가 많이 나고 있고요. 네, 우리 강은경 선교사님도 함께 입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여성들은 어떤 의상을 입나요? 예, 여자들 옷이 이렇게 위에 조끼 이런 톤으로 많이 입고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전부 다 이렇게 수공으로 손으로 바느질하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장만을 못했습니다. 못하셨군요. 예. 네, 우리나라 하면은요, 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아름다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즐길 수가 있는데 알바니아의 기후는 어떤가요? 알바니아도 사계절이 있는데 알바니아는 춥다 싶으면 겨울이고 덥다 싶으면 여름이 될 만큼 이게 가을과 봄이 상당히 짧습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한 40도 이상 넘어가고요. 그 대신 습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늘진 데 가면 좀 시원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겨울에는 영하로는 잘 내려가지는 않지만 특별히 집 안이나 집 밖의 온도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난방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우스갯소리로 4도시라는 얘기를 하는데 집 안의 온도를 딱 재보니까 4도더라고요. 아, 그래요? 김치 냉장고가 따로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온도가 좀 이렇게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네. 몸을 데필 데가 없어서 이렇게 막 오시는 한국 선교사님들 조금 적응하기 힘든 날씨입니다. 또 우리는 또 안으로 들어가면 따뜻하게 또 몸도 따뜻한데 녹이고 가끔 해야 춥더라도요. 되는데. 네. 예. 이번에 좀 알바니아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네. 먼저 알바니아로 어떻게 인사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서로 처음 만나면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CN이라고 묻습니다. CN이. CN이, C라는 말이 이제 하우라는 뜻인데 CN이. CN이 하고 나서 이제 CN이 하고 이제 그 부모님들이 평안하냐, 가족은 평안하냐, 형제들은 평안하냐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묻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본론은 한 마디면 되는데 인사하는데 거의 한 10분, 20분을 보내는 그래요? 만큼 인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CN이 I mean, 너 괜찮니? 뭐 아빠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형은 괜찮아, 누나는 괜찮아, 그걸 다 묻습니다. 온 가족. 그다음에 직업은 어떻고 일은 어떻게 돼가 그래서 아주 그 인사에 대해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라도 얘기를 할 만큼 그런 걸 많이 묻습니다. 그럼 잘 모르는 사람, 가족상을 잘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가족을 몰라도 이제 그걸 묻습니다. 뭐 일은 어떻고 부모는 다 묻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사귄 글쎄, 사람들 잘 같고, 아는 사람 같은 게 보이겠어요. 실제 만나서 보면 서로 나 몰랐어. 저도 몰라. 이렇게 할 만큼 잘 모르는 관계에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럼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한 10분에서 20분은 인사하는 시간을 거의. 갖고 그 다음에 예. 이제부터 일이 진행되는구나라고 예. 생각하면 좋겠네요. 예. 예. 근데 우리가 그 볼로 비벼서 인사를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럼 안 친한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볼로 막 비비나요? 이제 비빈다기보다는 이렇게 볼을 갖다 대고 이렇게 친한 사람은 볼에다 뽀뽀도 하고 그리고 안 친한 사람은 그냥 소리만 이렇게 예, 내지. 그럼 한번 그 우리 예비 선교사님하고 두 분이 한번 알바니아식으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안고 이러면서 계속 그 안부를 묻는 가족들. 근데 굉장히 어색한 사이에서도 인사하면서 많이 좀 허물어지고 많이 좀 다정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동성끼리만 합니까? 아니면은 성이 틀려도 그러니까 남자 여자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동성끼리는 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성이 틀려도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끼리도 하고요. 예, 남자끼리도 가능해요. 이제 우리 예비 선교사님은 벌써 우리 강경 선교사님하고 체온을 느끼면서 인사를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예비 선교사님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한번 직접 여쭤봐 주세요. 네. 일단 선교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언어 습득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국에서도 접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알바니아 가서 이제 직접 배웠는데요. 1년 동안은 이제 언어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가 하루에 2시간씩 그래서 일주일에 뭐 3번, 4번씩 배웠었는데 솔직히 저희 많은 선배님들이 알바니아에 계신데 솔직히 저희가 언어 배우는 참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리고 이제 특별히 둘째 아이가 100일 돼서 또 큰 아이가 1년 6개월 됐을 때 갔기 때문에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또 돌보면서 언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 언어나 마찬가지겠지만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나가서 직접 부딪히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솔직히 그렇게 잘 못해서 언어면에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럼 주로 알바니아어의 특징이라면 어떤 다른 언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언어적인 특징이 있나요? 알바니아어에. 알바니아 언어는 여성과 남성이 있어요. 예, 성이 있고, 예, 성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저희 표기는 영어 발음을 그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타임즈를 알바니아식으로 읽으면 티메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 발음 그대로 읽어서 한국 분들이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편해요. 읽기는 편한데 동사가 한 가지의 동사가 73번 가량 바뀌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시제와 성과 예, 수에 따라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동사 하나로 언제 누구에게 그리고 뭐를 이렇게 그거를 전체를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언어고 또 한국에서 잘 쓰지 않는 이제 더블 R 발음 같은 거, 더블 L 발음 같은 거 뭐 이런 발음들이 있어서 그런 발음들은 약간 저희에게 어렵습니다. 더블 R이나 그런 거 어떻게 발음하면 혹시 R 이렇게 해가지고 더블 L 같은 건 어떻습니까? 발음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 그러하게 불리는군요. 지금 4년간을 연습을 하셨는데 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 같은 잘 안 됩니다. 저는. 그래요. 그 혹시 알바니아를 배울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 표현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알바니아 배울 때 조심할 부분이 있다면 이제 의사소통하는 부분에서 이제 예스와 노를 이제 그걸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네. 한국에서는 예스가 이렇게 하고 노가 이건데 그렇죠. 알바니아에서는 이게 그 반대입니다. 예스가 이거고 노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공항 도착해서나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그래도 많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와 반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잘 알아듣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이제 예스와 노는 우리가 가장 또 많이 쓰는 표현인데 가장 기본적인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조문상 선교사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들으셨죠? 예스와 노가 바뀐다. 예, 예, 자, 예. 세상에서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성이 김태희 맞습니까? 이게 아니 저는 속아서 넘어가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이렇게 거기를 하시니까 제가 웃어야 될지 좀 울어야 될지 지금 울어야 되는 상황 맞죠? 그죠, 울어야 되는 그렇죠. 억울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 지금 선교사님 배고프세요? 또 배고프시다고 바로 또 반응을 바로 하시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알바니아는 어떤 음식을 먹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스튜디오 앞에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냄새 아주 좋은데요. 네, 저희끼리 맛보려고 했지만 우리 조은상 선교사님도 함께 먹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 음식 같은데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기 네. 앞에 저희가 좀 앞쪽으로 나가볼까요? 예, 예. 네. 지금 이 스튜디오 앞에 근사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앞에 음식은 지금 피망에 쌀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예, 이 다음 음식은 저희가 습 같아 보이거든요. 어떤 음식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거는 스페자 음부실이라고, 그러니까 스페자가 피망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안에 양파, 밥, 그리고 고기 종류 이렇게 야채 종류를 넣고 볶은 다음에 그 안에 집어넣어서
오븐에다가 이렇게 한참 구워요. 기름 좀 많이 두르고 한참 구우면은 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이거는 파술레예요. 파술레는 콩이란 뜻이거든요. 네, 네. 콩이란 뜻인데 콩하고 그리고 좀 매콤해 보이시죠? 근데 색깔은, 예. 예, 색깔은 매콤해 보이는데 이게 토마토예요. 파술레 그러니까 토마토, 양파, 고기를 잘 볶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콩 집어넣고 물 집어넣고 말 그대로 푹 삶는 겁니다. 일단 예, 보기만 해도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예, 한번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저도 시식을 맛봐야 좀 되잖아요. 해보시면 어떨까. 자, 그러면은 예. 제가 먼저 자매님들께 양보를 네. 제가 좀 드셔보시죠. 이거 이제 수저가 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파슐레가 예, 파술레. 예, 그 토마토와 같이 해서 지금 색깔만 보면은 뭐 우리나라 육개장이나 뭐 그런 색깔이 나는데 어떠세요? 맛이요. 약간 새콤하면서도 약간 좀 달콤한 맛도 나고 이게 국물 맛이 밥 한 그릇 말아서 김치 딱 얼려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밥하고도 어울립니까? 그렇죠. 네, 찌개맛 비슷하고 아, 굉장히 괜찮아요? 올리한 것 같아요. 예, 예. 올리브유 같아요. 알바에서 이게 아주 서민적인 음식입니다. 아, 그래요? 많이들 드시는 음식인 것 같아요. 예, 아주 많이 먹고 많이 있고요. 들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너무 많이 먹어요. 아, 너무 많이 먹어서. 왜냐면 이거를 한 그 냄비에다 끓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 계속 주기 점심, 때문에. 저녁. 어. 식빵에다 이거 해서 계속 먹으니까. 이건 어떻게 먹는 건지 한번 시범을 좀 보여주시면. 예, 아니 그냥 드시면 돼요. 아, 이것도 그냥 먹으면 예, 됩니까? 예,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건 제가 한번 네. 먹어볼까요? 그냥 잘라서 예, 먹습니까? 잘라서 드시면은 알바에서 요 기름은 이제 올리브 기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영양도 있고요. 언뜻 보기에는 우리나라 그 주먹밥이나 주먹밥 같으네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알바니아가 쌀이 주식인가요? 아니에요, 빵이 주식이에요. 아. 예, 빵이 주식인데 이 쌀 같은 경우는 간혹 스프에다 조금씩 넣어서 먹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특별한 양념은 없는데 담백하진 않고 희망 맛도 나면서 또 쌀이기 때문에 우리 입맛에도 잘 맞는데요. 저는 웬만한 거 다 맛있어 하거든요. 맛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맛인지는 우리 선교사님의 표정에서 나타나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바니아에 가서 가정집에 초대를 받으면 주로 어떤 대접을 받게 되나요? 처음에 이제 알바니아는 집에 들어가면 일단 손님 문화가 아주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상당히 환영하고요. 그래서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더라도 일단은 놓고 들어오면 일단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들어가면 이제 가장 응접실 아주 세팅이 잘 돼 있는 응접실 이제 앉게 하고 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음식이 나옵니다. 이제 초콜릿이 나오고 그러면 초콜릿을 하나씩 받아서 이제 먹고요. 처음에 초콜릿을 예. 먹어요. 디저트가 아니고 예, 초콜릿이 나오고 예, 앞저트 음료수 이제 주스나 이렇게 나오는데 간혹 이제 라키라고 알반에서 만드는 그 가정집에서 집에서 자생 만들어내는 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주 같은 그 술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 카페트를 깔려지는 문화이기 때문에 손님들 그냥 신발 신고 들어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신발을 벗고 거의 슬리퍼 신고 들어가면 이게 하나 예의고요. 초콜릿 같은 거는 그래도 먹을 수 있겠는데 그 라키. 라키를 술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예. 처음 가서? 저는 처음에 가서 이제 언어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물인 줄 알고 이렇게 그 이만 소주잔이나 이런 데 주는 게 아니라 물잔에다 주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독한 마셨다가 술일 텐데. 여기가 뜨거워가지고 한번 이렇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알바니아 진짜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알바니아에 먼저 가기 전에 그곳은 어떤 곳인지 주의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면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키네즈란 소리에 발끈하지 마라라는 게 있는데 키네즈란 어떤 뜻인가요? 예, 중국 사람이란 뜻인데요. 네. 알바니아 사람들이 유럽 민족이다 보니까 이 키네즈라는 말을 동양 사람 보면 무조건 키네즈라게 놀려댑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때 그 미국 사람들에게 놀려댔던 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키네즈만 많이 놀려대.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뭐 한 번, 두 번 듣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지나갈 때는 계속 키네즈니까 심할 때 이렇게 돌도 던지거든요. 그래요? 중국 사람들에서 좀 이렇게 안 좋은 감정도 있고 그래서 옛날 공산주의가 이제
다 해방된 이후에 그 관계적 면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퀸이즈 별로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퀸이즈 말을 아마 도착하자마자 들을 텐데 네. 듣더라도 절대 반응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아니니까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네, 알바니아의 장례 문화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알바니아 장례는 40일 동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집안의 그 상복을, 저희는 상복이 하얀색 옷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는 까만색 옷을 입고 40일 동안 계속 손님을 맞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은 같이 그 자리에서 같이 울고 40일 동안이요? 예. 그러니까 수시로 손님들이 40일까지는 수시로 손님들이 찾아와요. 그걸 애도하는 뜻으로 찾아와서 같이 울고 같이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물론 매장은 먼저 하고 40일 예, 그렇죠. 연주하겠죠. 또 세 번째로는 집에 초대받아서 가면은 신발을 벗어라라는 게 있는데 유럽이라든지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신발을 신는 문화가 참 많잖아요. 알바니아는 신발을 벗는 문화인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방문을 하면 그냥 신발 신고 들어오라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편의를 봐주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알바니아 문화는 이제 이 돌 위에 카펫을 깐 문화라서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그 집 주인이 내준 슬리퍼를 신고 들어온다면 하나의 그 예의를 표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가주는 하나의 예의 표시입니다. 이제 복수는 나의 것 이렇게 돼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아마 그런 의미입니까 이게? 예. 하크말이라고 그러는데요. 알바니아의 그 복수 문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상대방을 죽이면 그거에 대한 복수로 그 반대편 그 가족 전부를 이렇게 죽일 만큼 아주 그 복수 문화가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하나의 좀 나쁜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쪽 지역 같은 데 갈 경우에는 특히 상대방한테 비호감적인 말들이거나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하는 그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서 빨리 알바니아가 정말 복음화돼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 맞습니다. 말씀이 빨리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알바니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예비 선교사님 오늘 함께 하시면서? 네, 작은 알바니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장감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 현지인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음식을 맞춰 나가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워가면서 그들 사람이 그 현지인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와 같은 만남이 앞으로의 네. 사역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미래 언젠가는 또 본인의 선교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초청받아서 같이 우리 또 이렇게 선교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같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꼭 저희가 이 자리에 초대하는 시간을 기도로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행복하게 사역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주준성 강은경 선교사님의 알바니아 사역을 저희가 짤막하게나마 영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주준성 선교사는 고교 시절 찬양 집회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당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고 이것이 계기가 돼 신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1994년 선교 한국에서 GMP 개척 선교회를 알게 됐고 7년간의 훈련을 통해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확인하는 한편 사역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비전을 점검하던 중 마음에 품게 된 알바니아는 그 어느 지역보다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들 한결이와 태어난 지 100일 된 딸 한이를 데리고 알바니아에 도착하던 해 42도까지 오르는 폭염으로 현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생소한 언어를 익히는 것 외에도 모슬렘이 강한 지역에서의 영적 전쟁 또한 만만치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베친에서의 현지인 사역, 수도인 티라나에서의 어린이 사역도 보람했었지만 2005년부터 시작된 집시 마을 교회 사역은 비길 데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처음 반응은 냉담했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선교사의 사랑에 감격하며 오직 복음에 이끌려 하나 둘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볼 땐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오랜 공산주의의 유물과 빈곤의 결과로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잃어버린 알바니아의 다음 세대들. 이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개신교 탄압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서기 어려운 영적인 성벽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건 지금이 바로 영적 추수의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알바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이상 그 땅과 그곳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일루리곤의 꿈으로 알바니아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행복한 도구가 되는 삶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두 분의 알바니아 사역을 좀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저희가 이제는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길거리 공터 예배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집시마을이라는 지역에서 저희가 가서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불과 저희 집에서 이제 10분 거리뿐이 안 되는 지역인데 집시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촌인데 네. 저희가 그곳에 예배당을 좀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물색을 해봤는데 마땅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한 그 길가 공터가 조그만 3m짜리 안 되는 네. 좁은 공터를 발견했고 비록 옆에는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 있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예배받기 원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작년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알바니아는 9월부터 이제 4월까지가 비가 계속 오는 우기 기간입니다. 비가 매일 오고 이제 날씨가 흐린 그런 기간인데 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희가 토요일마다 집시 마을에서 어린이 모임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토요일 오후 2시만 되면 비가 오던 비도 이렇게 그치는 일들이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장정 그래요? 저희가 떠나온 한 7개월 동안에 비가 오다가도 2시만 되면 비가 그치고 다시 오후 4시부터 비가 오고 참 놀랍네요. 예, 그런 일을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저희만이 아니라 거기 같이 모였던 아이들도 처음에는 에이 뭐 설마 이렇게 했는데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아이들조차도 이제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들도 체험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선교사는 안식년에 안식하고 싶다 이런 말씀인데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바쁘시게 지내신 모양이에요. 예, 지금 지난 4월 말에 들어와서 이제 한 5개월 정도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오자마자 이제 뭐 오기 전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교사의 안식년 이제 안식년이 아니라 안식년이라고. 안식년 예. 많이 쓰는 예, 얘기죠. 그래서 이제 좀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계획들을 세워서 이제 좀 쉼을 보내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오자마자 그 마음의 그런 원대마음은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 사역 보거나 또 후원자로도 개인별적인 만남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저희 어떤 자기 개발 또 저희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들 여러 가지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하루가 거의 뭐 선교지에서는 하루에는 한 일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한국에서는 하루에도 3-4가지 일을 복합적으로 해야 되니까 거의 뭐 머릿속에 계속 이 일 위해 뭐 다음 뭐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거의 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유럽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 뭐 잘 사는 나라 뭐 유럽 하면 일단 잘 산다 생각하니까 알바니아는 뭐 잘 살겠지 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와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다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선교제 필요와 또 영적 상황을 봤으면 좋은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좀 행복한 얘기, 사역의 열매도 나눌 수도 있는데 왠지 그런 얘기들 좀 하면 성도님이 고생 안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또 너무 힘든 얘기만 하면 정말 은혜롭다. 뭐 이렇게 판단할 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필요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필요나 영적 어떤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선교사님께서의 그 비전, 알바니아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은요.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재 알바니아의 그 청년들이 많은 리더로 서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청년들이 물질과 또 영적인 것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생업과 또 앞으로의 그 사역에 있어서 솔직히 사역자로서 삶을 살 때 가뜩이나 좀 그렇게 쉽지 않은 경제적 상황에서 사역자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그 청년들이 과감히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과거에 우리나라의 많은 선배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네. 과감하게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감한 헌신할 수 있도록 더 나아서 알바에 있는 청년들이 솔직히 세계 여러 나라에 특별히 유럽에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 믿는 그 청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의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서 하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또 선교사로 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어려운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두 분의 사역을 축복하시는 분들의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함께 보시죠. 세상 가운데는 그 첫 번에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주선교사님 또 우리 강 사모님 우리 한결이 한이 이 가족 모두가 꾸준하게 빛을 발해서 그 발칸의 빛을 비추고 또 동료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자랑스러운 그런 선교사님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준성아, 은경아, 그래 거기서 잘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지만은 거기 석회질 물이라서 항상 염려하고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갖는 그 필터 같은 거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도 잘 쓰고 있는지 모자라지는 않는지 궁금하다. 아무쪼록 네 가족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알고 있고 고생도 있지만은 이미 고생을 각오하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일하고 있는 동안에 건강에 유의하도록 또 음식 가리지 말고 다 잘 먹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키우기를 바란다. 정말 안신년이 정말로 안신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선교 소식지들 내가 받아볼 때마다 참 많은 도전을 받아요. 예배에 대해서도 도전을 받고 교회라는 그 처소에 대해서도 많은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세운 그 벽만 있고 바닥에 그냥 종이 판넬만 있었던 그런 교회들도 기억이 많이 나고 그런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들이 늘어남을 통해서 알바니아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할 줄을 확신하고 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오늘 함께하면서 저도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 선교에 대한 오해들을 조금씩 풀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은 이야기였는데 진솔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우리 보내는 선교사들도 그 선교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랑과 또 관심을 가지고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다시 알바니아로 돌아가실 주준성, 강은경 선교사님 부부를 함께 축복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셔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땅,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온과 함께합니다.